이 종목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장 특징주 7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동원 F&B 먼저 볼게요. 5%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네요. 참치캔으로 유명하잖아요. 주 원료인 참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쯤에는 톤당 2,300달러 정도였던 것이 지금 1,40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다고 참치캔 값 덩달아서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가가 낮아진다?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실적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이고요. 27만 9천 원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순매수가 좀 많이 유입되는 종목 가운데 우리은행이 속해 있더라고요. 과연 최근의 흐름은 어땠을까? 수급을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외국계 창구가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7월 내내 이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던데요. 시중은행 가운데서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의 실적이 1등일 것이다라는 분석 여전합니다. 점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대 강세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BH, LG 디스플레이 등등에서요. 오늘 상승폭을 키우는 종목들이 몇몇 보이는데 물론 시장이 받쳐주기도 했고요. 애플이 실적을 내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었잖아요. 프리미엄 폰 아이폰 X 내놓고 나서 판매가 부진해서 이거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웬걸요. 고가 폰 판매하면서 남는 게 많았던 겁니다. 판매량이 적어도 남는 게 많아서 실적이 좋았던 거죠. 이에 대해서 또 신제품 기대감도 함께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또 강세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눈여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이 글로벌 컨텐츠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BTS의 소속사죠.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합작사를 이제 설립하는데요. 이름으로써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등에서 글로벌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요. 글로벌 아이돌들이 이제 발굴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기대감 쏠리는데 하는 부분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3%대 강세입니다. 유닛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4%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61억,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66% 증가했다라는 분석 나왔고요. 19,550원대인데 앞으로도 괜찮을까? 이거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시각은 바이오주로 쏠립니다. 오늘 셀트리온 3인방 잘 나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해서 또 신뢰진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특허 소송 승소 소식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제 관련주들 일제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라젠은 11% 급등이네요.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야 할 텐데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합니다.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 코리아는 10%대, 화장품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다 괜찮습니다. 한중 차관급 경제회의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 금지 이거 완전히 해제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NTN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해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카지노주 등등해서요. 관련했다는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인 거잖아요. 진짜 이 단체 관광 금지 해제 될 것인가 물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충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도 해제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예전만큼의 그런 중국인들의 유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한 80% 8분 능선만 네. 된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또 통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뉴스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 해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좀 더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중국에 대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큰손이죠. 그만큼 들어오면 그만큼 많은 또
뭐랄까요, 뭐 현금 유입되는 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그만큼 또 화장품주들에 대한 뭐랄까 직접적인 공략 대상이 또 중국인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의 반등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동안 뭐 사드 후폭풍 만만치 않았던 네. 그런 지난 1분기 때도 면세점들의 매출은 상당히 좋게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뭔가 좀 풀리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습니까, 화장품주? 네, 뭐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통화량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라 하는 것은 실행이 되자마자 실질적인 경제에 대한 미치는 파급 효과가 곧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작년 12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보복에 대한 해제를 요청을 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시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한 8개월이 지났고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이런 화장품주들의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바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신남방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적인 분위기 자체가 내년 되면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판단한다면 화장품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기관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말 그대로 네.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군들의 매출 합을 다 하더라도 사실 한국콜마의 절반에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좀 더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히 선두권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콜마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네. LG생활건강 이런 건전한 종목군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신 전략,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종목들 아무래도 굵직한 종목,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고 막 20% 넘게 뛰어오른다는 건 네. 그만큼 좀 가볍기 때문에일 텐데요. 네네. 말씀 주셨던 종목들 앞으로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빛을 발할 날이 오겠죠, 화장품주들도요. 이쪽은 어떨까요? 바이오주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네.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해서 뭔가 그 특허 소송 뭐 승소 뭐 얘기 나오자마자 뭐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좀 이어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뭐 참 신기한 게요. 정말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개가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네. 사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사면 주가는 빠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졌던 부분이 개인이 사더라도 주가가 오를 때가 많아요. 그만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개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 이런 바이오 제약의 투자 심리 자체가 한 번만에 역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은 바로 셀트리온의 특허 소송이 승소를 했다는 부분이었죠. 그로 인해서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이 모두 다 올라갔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만큼 작은 호재도 지금 현재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갈대 같은 심정, 그런 심정으로 네.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점은 지금까지의 뭐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주들이 실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임상에 대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뉴스에 의해서 올랐던 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이 바이오 제약주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신라젠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 신라젠이 가장 실적이 또 떨어지는 것도 그에 따른 반증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선별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납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종목별로는 좀 달리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이 사실 여기서 더 급락을 해버리면 지수가 엄청나게 빠집니다. 네, 말 그대로 전체가 흔들리죠. 지금은 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 제약 말고는 IT를 올려야 되는데 IT는 워낙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지수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도 차별화 전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좋다라는 얘기를 듣기까지는 아직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 바이오주들입니다. 이번에는 실적 잘 나온 거 볼까요? 유니테스트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네. 1년 전보다 266% 증가. 수치 화려합니다. 뭐 이제 불과 이제 영업이익이 261억 이 수치는 이제 초라할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 전보다 많이 좀 바뀌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까? 궁금한데요. 뭐 한동안 좀 이어질 수 있겠죠. 뭐 그만큼 장비주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장비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주가도 올라왔고 그만큼 또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랐던 데 이유를 찾아본다면 실적 때문이었고 그런 실적만 좋아진다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랄까 이제 실적주에 대해서는 이런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한번 또 빠져나갈 구멍이 항상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만큼 유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다면 이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좋아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은 뭐 반도체 관련한 장비주들 더 나아가서 반도체 대장주들까지도 다 앞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확대를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확대 해석하시죠. 네, 괜찮게 지금은 보세요, 진짜? 반도체 네. 사이클 자체가 긍정적이니만큼요. 왜 다시 보통 한 번 논란도 더 많았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업황에 대한 변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반도체에 대한 확장성 자체는 지금은 모든 전자기기라든지 제품의 수요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도 증가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뭐랄까요 다이버전스는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엔 추세적인 부분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는 눌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업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슷한 이 종목군들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어요. 주가 함께 잘 나가고 있는지요. 이번에는 CJ ENM 보겠습니다. 뭐 합병하고 이제 다시 재거래가 이뤄지고 나서 계속 혼자만 빠져서 이게 어떡하나 싶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뉴스가 잡힌 것이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함께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오늘 뭐 요즘 BTS 뭐 관련한 얘기만 나왔다고 하면 뭐 다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요즘 1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고 또 야리야리하게 좀 생겼잖아요. 좀 그런 스타일이 요즘 인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 BTS 소속사가 이제 빅히트인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전자공시를 통해서 재무제표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상장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하나의 뭐랄까 계열사 한 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 밑에서 먼저 모든 작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상장을 목표로 하는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는 없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윤이 엄청나게 커지는 회사가 한 개 더 생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CJ ENM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한번 보시면 차트 한 번만 보시면요.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지금 최근에 이제 7월 19일하고 20일 날 보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바닥권역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체결량을 뜻하는 거고 매도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또 매수가 많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날 물론 물량도 많이 나왔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많이 샀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소식을 알고 있던 뭐 기존에 있던 뭐 내부자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분야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데 샀고 그러면 그 물량을 지지점으로 발판 삼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진다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결국 이런 바닥권역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횡보성 장세를 이룰지언정 여기가 바닥권역인 것은
맞다라는 접근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의견 주신 것이 3개 나온 것 같아요. 그중에 내일장 탑픽을 꼽는다고 한다면 어떤 쪽에?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웬만하면 좋아요 줘야죠.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화장품주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서도 흐름 쫓아가 보겠습니다.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죠. 8월 첫 번째 거래일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3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려 10거래일 만에 장중 231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9% 상승한 2306선을 가리키면서 무난하게 2300선 안착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1.88%의 오름세 790선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셀트리온이 3.31% 뛰어오르는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0.76%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첫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양호한 출발을 알렸는데요. 낙폭에 따른 반등 분위기가 연출됐고 종목이나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일제히 나타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0.51%의 상승세 2306선에 오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닥도 1.9% 뛰어오르면서 790선에 오늘 장을 마감했네요. 자,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외국인 129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는 엇박자를 탔죠. 기관 1165억 원을 매도했고 개인도 덩달아 475억 원을 물량을 내놨습니다. 코스닥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눈치 보기가 상당했습니다. 매도를 오가다가 급기야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64억 원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도 사자로 돌아서면서 323억 원의 순매수. 하지만 개인이 또 매도로 돌아서면서 337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볼까요? 이 종목은 외에서도 살펴보셨듯이 사드 관련 보복 기대감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화장품주가 뛰어올랐는데 면세점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호텔신라 앞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한 바 있죠. 오늘 10만 원 장중에 돌파했고요. 6.71%의 오름세였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무려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흔들렸던 엔터 관련주의 반등도 두드러졌습니다. 초록뱀이 5.36%의 오름세, SM, YG 엔터테인먼트 일제히 4에서 5%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